알테스 뮤지엄은 1992년 첫 유럽 답사 때 이 앞에까지 갔지만 그때는 통독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부 수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내부 사진이 돌아다닌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꼭 내부를 들어가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30여 년이 넘어서 여기를 드디어 답사하게 되었네요. 2023년 여름 답사를 하면서 또 유럽의 전통 건축과 신고전주의 건축 또는 초기 모더니즘 건축을 답사했네요. 그래서 또다시 신고전주의 건축부터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신켈의 알테스 뮤지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요즘은 베를린 구미술관으로 불리는 알테스 뮤지엄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알테스 뮤지엄은 박물관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박물관 섬으로 불리는 베를린 슈프레강의 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알테스 뮤지엄입니다. 주차는 알테스 뮤지엄 근처에는 없어서 야곱 운트 비레름 그림 젠트룸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알테스 뮤지엄까지 걸어왔습니다. 알테스 뮤지엄은 바로 건너편에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디자인한 제임스 시먼 갤러리가 있고 또 근처에는 페르가모 뮤지엄이 있으며 또 그 옆에는 노이어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박물관 섬이라고 하나봐요. 알테스 뮤지엄 앞에는 루스트 가르텐이 있고 그 정원은 베를린 캐서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1992년에 알테스 뮤지엄을 답사한 것은 서양 건축사에서 독일 신고주의의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왜 이렇게 건물이 시커먼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2차 세계대전 때 앞에서 탱크 트럭이 폭발하면서 심하게 파손되어 현관과 현관 뒷벽을 장식한 프레스코화가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하네요. 기둥머리는 대형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이오니아식이네요. 그럼 소실되었다는 프레스코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쩐지 여기가 너무 밋밋하다고 했습니다. 현관의 회랑 부분 천장은 보통의 신고전주의에 흔한 그런 회랑 천장이네요. 원래도 그랬을까요? 알테스 뮤지엄 앞에는 거대한 그라니트 샬렛, 즉 화가암은 그릇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돌로 만든 그릇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75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원래는 박물관 원형 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결국 너무 커서 여기 루스트 가든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테스 뮤지엄 옆에는 별칭으로 베를린 돔으로 불리는 베를린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돔은 둥근 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학 교회라는 뜻이랍니다. 여기도 2차 세계대전 때 돔이 날아갔고 제대로 복원이 시작된 것은 1984년이었고 1993년이 되어서야 겨우 일부가 복원이 되어 이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런 슬픈 역사하고 루스트 가든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더운 여름 날씨에 루스트 가든 가운데 있는 분수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답사 때는 독일의 신고전주의 건축을 꼭 보고 싶어서 답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첫 스타트가 사실 신켈의 알테스 뮤지엄은 아니었지만 소개는 제일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시죠. 그런데 알테스 뮤지엄 평면을 찾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원래 알테스 뮤지엄과 지금의 알테스 뮤지엄 평면이 안 맞더라고요. 특히 현관 부분이요. 이 평면을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알테스 뮤지엄은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은 안 보이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켈의 현관 부분 스케치도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앞에 보여드린 평면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 여기 현관 안쪽에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그 프레스코화의 일부인가요? 슬프게도 현관막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프레스코화의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알테스 뮤지엄 현관 부분의 기둥 사이가 그냥 오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이렇게 유리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원래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현관 로비 천장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신케르 원래 스케치만큼 이 공간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된 건가? 사실 알테스 뮤지엄이 신고준주의 건축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른 신고준주의 건축과는 다르게 당시 시대적 요구를 내부 공간에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단이 그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였죠. 알테스 뮤지엄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였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 내부에 어떻게 로톤다 홀과 돔 천장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공간으로 가볼까요? 바로 여기가 알테스 뮤지엄의 중심의 로톤다 홀입니다. 놀랍죠? 제가 이 공간을 알기 전까지 신고전주의 건축 공간에서 알고 있었던 것은 대형 박물관 밖에는 없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로톤다 홀과 돔 천장은 없었거든요. 아, 프랑스에도 돔 천장을 그리스 신전과 결합한 마들렌 대성당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공간이 좁았습니다. 사진에선 넓게 보이는데 저쪽이 바로 정문 현관에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신고전주의 건축을 표방해서 그런지 여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을 베낀 작품들을 많이 배치해 놓았네요. 로톤다 홀은 1층이 아니라 전체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 2층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쪽으로 나올 수가 없네요. 판테온을 다녀온 지가 30여 년이 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이 돔 천장은 판테온의 돔 천장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다만 위에 원형 구멍이 유리창으로 막혀 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알테스 뮤지엄 전시장을 살펴볼까요? 이쪽에는 티켓 오피스가 있고 전시장은 1층 동측 전시장부터 시작합니다. 알테스 뮤지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유물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비해서는 온전한 조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다 늦게 제국주의 반열에 든 독일의 한계이겠죠. 이미 프랑스와 영국이 싹 쓸어갔으니 이렇게 머리가 없거나 머리만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면 1층 북쪽 전시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도면으로 보여드린 열린 공간이고 이쪽이 바로 1층 북쪽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더 온전한 도자기와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발주자 독일은 이렇게 머리 없는 조각들이 더 많네요. 그런데 대형 박물관은 약탈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알테스 뮤지엄은 돈 주고 유물들을 샀나?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알테스 뮤지엄에서 자랑할 만한 고대 그리스 조각들은 이렇게 가득까지 세워서 전시를 해 놓았네요. 이 조각 앞쪽에 열린 공간으로 중앙 로톤다 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1층 서측 전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테스 뮤지엄을 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사실 여기 전시문은 대충 보았습니다. 또 이미 다른 박물관에서 더 훌륭한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들을 보았기에 뭐 여기 전시물들이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북측 전시장에서 남측 전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1층 남측 전시장은 다른 1층 전시장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저쪽이 1층 전시장 출구이고 저쪽으로 나가서 계단을 통해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시장 벽에는 연역표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알테스 뮤지엄 연역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층 전시장 도면은 구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1층과 2층은 같으니 이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층 티켓 오피스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2층 남동측 전시장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쪽은 2층 동측 전시장입니다. 2층 남동측 전시장은 다른 전시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전시장과는 다르게 외부 천창을 통해서 내부 조명을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에서는 비록 많이 훼손되었어도 그리스 병사의 그 유명한 방패를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동시에 고대 로마 문명 이전의 이탈리아에 있었던 에트루리아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트루리아 신전은 그리스 신전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많이 다르지요. 이 모델은 서양 건축사 책에서 본 적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에트루리아의 무덤 부조들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트루리아의 조각 스타일은 확실히 고대 그리스보다 훨씬 더 투박하면서도 뭔가 강렬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2층 동측 전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층이 고대 그리스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면 2층은 고대 로마와 관련된 유물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1층보다는 2층 유물들은 좀 더 완전해 보였습니다. 로마 유물이 그래도 그리스 유물보다는 구하기 쉬웠나봐요. 곧바로 이제 2층 북측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아래층보다는 여기 유물들이 더 완전해 보이죠? 여기는 2층 북측 전시장에서 2층 로톤다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문은 유리로 완전히 봉인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2층 로톤다를 찍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가고 싶죠. 이렇게 로톤다 홀에 2층을 둔 것은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와도 비슷하네요. 2층 북측 전시장에는 이런 조각상도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베를린의 티어가르텐 공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정승기념탑 위에 있는 빅토리아 여신상의 모티브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저쪽으로 나가시면 2층 서측 전시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측 전시장으로 가시기 전에 잠깐 들린 전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전시장 이름은 The Art of Love in Antique입니다. 근사한 네임이긴 한데 여기 내부 전시장 내용은 고대의 섹스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유물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궁금하시죠? 그렇게 야하진 않습니다. 이제 2층 서측 전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측 전시장에는 고대 로마 시대 무덤 부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는 생전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서 무덤에 넣는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때 초상화가 생각 이상으로 리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시면 알테스 뮤지엄 전시장 중 마지막인 2층 남서측 전시장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2층 남서측 전시장입니다. 즉 1층 남측 전시장의 위쪽인 거지요. 2층 남서측 전시장에는 고대 로마 시대의 테라코타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테라코타 인형들이 채색도 화려하지만 디테일이 정말 다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고대 로마인들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알테스 뮤지엄이었습니다. 서양 건축사 시간에 알테스 뮤지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꼭 직접 답사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글쎄요, 신기해 좀 실망이네요. 그런데 32년 전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신켈이 디자인해서 지은 성당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신켈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건축을 오가는 사람으로 배웠거든요.
그가 정말로 이런 성당을 지었다면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이건 그냥 그의 상상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전주의 건축을 또다시 소개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 채널에 전 서양 건축사의 중요한 건물들을 다 소개하고 싶은 제 또 다른 소망의 발로입니다. 뭐 그러려면 이집트 가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또 터키도 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또 가게 되겠죠. 그 소망 꼭 이루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